안녕하세요. 배꼽 한의사 강소정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방광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방광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광염이 아닌데 방광의 통증이나 요도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세 번째는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세 가지 다 공통점으로는 이제 배뇨통이라든지 배뇨지연이라든지 잔뇨감, 빈뇨 등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물론 이제 진단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다르지만 이 방광의 어떤 면역성이라든지 방광 근육의 이제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방광염이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 방광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점막이 촉촉해야 세균이 들러붙지가 않는데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보통 이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 번식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방광염증이 심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방광 점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만성화되면은 이제 방광 점막층이 얇아지고 아예 무너지면서 방광 점막 밑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혈뇨와 그 다음에 궤양까지 발생하는 이제 간질성 방광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질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방광 궤양의 흔적과 방광 궤양을 동시에 보이는 내시경 소견을 나타내는데, 이 주변은 굉장히 방광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방광이 이제 수축 이완을 잘 못하게 되죠. 이러면서 배뇨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는 이 방광 점막의 헌 부위에 소변이 닿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간질성 방광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질환을 어떻게 하면은 잘 치료할 수 있을까? 한의학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점막을 코팅하는 약물을 보통 처방받게 되시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이 점막의 기능, 점막의 이제 어떤 수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체내에 있는 진액 공급과 혈 공급이 잘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막 같은 경우에는 윤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윤활 능력이 떨어지는 때가 바로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점막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여성 호르몬적인 어떤 접근도 좀 필요하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진액과 혈을 공급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점막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진액을 공급하면서도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도 열을 떨어뜨려 주는, 특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병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이제 방광이 많이 약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열, 좋지 않은 열을 잡아주는 그런 한약 치료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만성화가 되면 이 혈류 흐름이라든지 신경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에 신경에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신경은 이 방광의 근육을 잘 오므라뜨려주고 늘려주고, 그다음에 혈행도 잘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어떤 상위 중추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세가 좀 안 좋다든지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 방광으로 가는,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좀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꽉 압박이 되면서 그 주변에서 신경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들이 이제 방광 주변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 주변과 그다음에 골반 바닥 근육,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척추, 허리까지 다 살펴서 굳어진 부분이 없는지,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서 이걸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꼽에서 한 손바닥 한 3마디 정도 아래쪽에 중극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방광이 오랫동안 안 좋으신 분들은 다 중극혈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지게 되면 바로 요일이 느끼신다든지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든지, 또 그 자리가 매우 딱딱해져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배꼽 아래 부분에서 치골 사이 부분을 부드럽게 강하지 않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 신경의 압박을 해소해서 이 신경 압박이 일으키는 어떤 신경 독소와 신경 독소로 인한 염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을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사지나 또는 더 전문가의 어떤 침치료나 어떤 추나 치료를 통해서 이 방광신경 압박을 해소를 하고, 여기에 신경 독소를 청소해 줄 수 있는 한약 치료와 점막 기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한약 치료, 그 다음에 이 점막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열이죠. 방광 열을 좀 꺼줄 수 있는, 열을 꺼주면서 이제 수분감을 좀 올리는 거죠. 그런 한약 치료들을 병행을 하셔야 되고, 간질성 방광까지 이행이 많이 됐다, 이미 방광의 섬유화, 방광이 많이 딱딱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복부 근육, 골반적은, 그다음에 둔부, 엉덩이,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신경의 뿌리가 되는 척추 부분까지 살펴서 좀 더 깊은 어떤 자극과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상처를 복구할 수 있는 염증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방광염부터 아주 심해지는 간질성 방광염까지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방광의 건강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방광의 주변에 독성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되살려주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스스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이제 공격하는 어떤 자가 면역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줘야 사실 아주 이제 심한 난치성 방광염까지 다룰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은 집에서 간단한 북부 마사지부터 시작을 하시고 특히 배꼽부터 치골 사이를 풀어주시되 처음에는 너무 강한 자극으로 하지 마시고 표층부터 겉면부터 부드럽게 풀어주시다가 그게 만약에 텐션이 좀 떨어지고 방광 자극이 덜해지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깊은 층까지 호흡을 곁들여서 좀 풀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